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 구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 구사놀 레드. 활력, 소팔 구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 구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잘 만났어. 활력 잘 나왔어. 에너지.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고민. 전립선, 지구력, 활력.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노 레드.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인생 뭐 있어? 건강이 최고지. 남자의 고민? 그게 뭔데?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 송국권의 현장정치 8월 19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8.18이었죠. 8.18. 8.18 하면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미군에게 북한군이 도끼를 휘둘러서 사상자를 낸 8.18 도끼 만행 사건. 그 8.18 많이 귀에 익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1981년 8월 18일에 군대 입대한 날입니다. 그런 날 잘 잊지 못하죠. 벌써 81년이니까 43년 전에 제가 군대 입대한 날도 8월 18일. 그런데 그때 입대하기 전에 이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었죠. 미루나무 그 작전 뭐 이렇게 불렸던, 그래서 그때 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가 8월 18일이었는데 8.18 어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그 15주기가 되는 날이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8.18 민주당 전당대회, 저는 정당 정치에 대한 만행이라고 봅니다. 8.18 도끼 만행 사건. 지금 어제 열린 8.18 민주당 전당대회. 우리나라 어렵게 쌓아온 정당 정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만행이 저질러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35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숱한 전당대회를 보고, 또 당내 경선, 뭐 대선 후보 경선, 아니면 뭐 총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 경선 여러 가지를 봐왔지만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정말 좀 저는 참담한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서 90%를 막 그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85.4%, 이재명 자기가 2년 전에 기록했던 77.8%를 깼죠. 85.4%. 거기다 최고위원들 뽑히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정상적인 정치 집단인가 싶을 정도로 이재명의 말 한마디, 또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 강도가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이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제도에 대한 만행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자세한 이야기 제가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게 이제 득표 순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의 크기에 따라서 어제 거의 막 순위가 막 정해지는, 그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도 이 순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세게 말하면 세게 말할수록 표를 더 많이 받는 21세기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선 오늘도 일면 신청 분석, 일부는 그 지면 신청 분석을 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수 집중 해부를 할 텐데, 오늘의 또 시청 포인트를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시청 포인트는 제가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이재명, 자, 이제 1국 체제 완성을 했습니다. 1국 체제를 시작을 한 것이 이 총선 때죠. 공천하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에
이 공천을 하면서 일극 체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사실상 일극 체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에게는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천만에. 저는 10월 달에 3개의 쓰나미가 이재명에게 간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10월 달에 3개의 쓰나미로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심 선고 2개, 그 쓰나미 하나, 그러니까 법원발 쓰나미 하나, 또 하나는 이 선거발 쓰나미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재보선이 10월 달에 열리는데, 물론 큰 선거는 아닙니다. 기초단체장 4군데 선거가 열리지만 그 4군데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훈과 리터 매치를 한다. 한동훈이 지금 여당 대표죠.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 지난 총선 때는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해서 일전을 치렀죠. 자, 근데 그때 한동훈이 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선거는 아니지만 기초단체장 4군데 선거가 있습니다. 이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 큰 선거가 아니라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선거란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총선 앞두고 한 1년 전에 열렸던가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졌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김기현 체제가 막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3개의 큰 쓰나미, 이재명에게 10월에 닥쳐올 거. 하나는 1심 선고, 하나는 재보선, 하나는 뭘까요? 제가 물음표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야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시청을 하실 테니까. 일단 어디 발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검찰발이죠. 검찰발 쓰나미.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청 포인트는 이재명 10월에 삼각 쓰나미 맞는다. 그래서 이재명이 재등극하자마자 10월 위기설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세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재인이 뭔가 하나 살짝 털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그 자리에 있던 개딸들이 문재인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시끄러워. 문재인에게. 자, 문재인이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민주당 잔치판에서 왜 고춧가루를 뿌렸을까? 문재인은 왜 고춧가루를 뿌렸을까?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줍줍이라는 거죠. 줍줍. 미달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계약을 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 줍줍하는. 그래서 이재명이 10월 달에 정치적으로 실각이 되면은 누군가는 줍줍을 하겠죠. 당권 줍줍. 당권 줍기. 그 채비를 문재인과 김경수가 하고 있다. 자, 그 상황. 그리고 김경수가 결국 쿠데타를 할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김경수가 쿠데타를 하면은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동력. 그러니까 받쳐주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저쪽은, 이재명 쪽은 개딸이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김경수 쪽은 뭐가 있을까?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받쳐주는 세력. 그것을 저는 이번 투표에서 찾았습니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 권리당원, 250만 권리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권리당원 투표율이 절반이 안 됐습니다. 권리당원 절반이 안 됐습니다. 43% 정도가 투표를 했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투표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외면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재명 어차피 대안도 없고, 김두관 뭐 별로 대안도 안 되고 대안도 없고 하는데, 뭐 이재명 굳이 뭐 찍을 생각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투표를 안 한 겁니다. 이 투표가 뭐 투표장에 나가서 하는 투표도 아니고, 권리당원에게 2번의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이 모바일
모바일 투표해서 여기서 자기가 이 안내문이 오면은 찾아 들어가 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투표 끝.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은 다시 전화가 옵니다. 두 번째 ARS 투표 해서 또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두 번 다 안 한 사람이 53%. 이 사람들은 저는 언제든지 이재명 손절에 가담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중에 개딸에 맞서서 자, 그 상황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황당한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도 드릴 겁니다. 명팔이 비판한 정봉주 1위에서 갑자기 6위로 뚝 떨어져서 탈락을 했다. 정봉주 지금 아마 씩씩대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그 이재명 뒷담화한 내용을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은석이 방송에서 떠벌렸죠. 그거 다 알려졌죠. 그래서 개딸이 난리가 났죠. 원래 1위 하다가 2위 하고 있었는데 6위로 떨어져서 5명까지 뽑는 최고위원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씩씩거리겠죠. 자,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한 전현희는 거꾸로 6위에서 2위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2위에서 6위로, 한 사람은 6위에서 2위로. 이재명에게 충성맹세 강하게 한 사람은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능멸한 사람은 개딸의 환호를 받아서 박수를 받아서 차석 최고위원 되고 이재명에게 쓴소리한 사람, 쓴소리도 앞에서 처음부터 앞에서 쓴소리 했으면 나중에라도 평가를 받죠. 그런데 앞에서는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치다가 들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도 평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회하려고 또 뭐 그 명팔이 이재명을 직접 공격 못하고 그 주변을 막 공격을 하는. 자, 어째 그런 일이 벌어진 그 황당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 소식,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시청 포인트. 이상직 이스타 항공 창업자 뇌물죄 수사 문재인 특미까지 갔다. 왜? 내일 비서실장 임종석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주까지 가야 됩니다. 전주지검에 소환됩니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 불려가겠죠. 다 불러놓고 문재인 밑에 비서실장까지 다 불러놓고 문재인 안 부르면은 그게 뭐 수사입니까 그게? 그리고 검찰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또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입니다. 먼저 소개될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 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훈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죠. 그 기사입니다. 윤 방어태세 다각도 점검하라. 한미동맹 위용 드러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이재명을 간접적으로 겨냥해서 그 비판을 했는데 일단 이재명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두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국가안보실 위기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전시 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 어떠한 북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 역량 갖출 것 지시, 그리고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를 개하면서 오물풍선, 살포까지 막 하고 있죠. 대남 선전선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 자, 을지훈련을 하면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상당히 안보를 강조를 하면서 또 임기 반환점이 11월입니다.
11월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상당히 이 보수 우파를 결집하는 이런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보 강화하는 거는 물론 뭐 국가 그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많이 좀 간과를 하는 언론들이 있던데, 최근에 김경수를 복권을 했죠. 민주당 그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로 복권을 했는데 막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경수 복권에 묻혀서 다른 사람들의 복권, 사면 복권이 별로 부각이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강복절 특사를 받은 정치인이 29명입니다. 29명이 특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김경수가 유일합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대전시장을 지낸 그 금태선인가요? 그거 있었는데 거기는 나중에 지금 뭐 국민회의 입당설도 있고 그랬었죠. 원래 민주당 소속인데 어쨌든 이 김경수가 유일한데 나머지는 여권 인사들이 상당히 많죠. 원세훈,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했죠. 그리고 조윤선, 또 이 현기한, 안종범,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이번에 사면 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유경수 여사 그 50쪽이었죠. 유경수 여사 무역도 참배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용찬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임기 반환점에 보수 통합을 위한 지금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굳건한 이 지지층이 있어야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지금 뭐 보수 우파만 다 결집해도 지지율 40% 가까이 다 나옵니다. 40% 나옵니다. 지금 많이 이탈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임기 중후반에는 보수 우파를 통합을 하는, 여기에 그래서 확실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드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차원이다.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다음 기사는 제가 잠시 후에 이슈 집중해 보실 시간에 분석을 해드릴 내용입니다.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20일 소환, 20일이면 내일입니다. 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왜 임종석이 소환이 될까? 일단 기사 내용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을 소환 조사를 하는데, 전주지검 형사 3부입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 임종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에 보통 부를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들어갈 때는 참고인, 나올 때는 피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을 상대로 이상직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비서실장이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관한 책도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이죠.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낸 적이 있는데, 왜 임종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 청와대에는 지금 이제 용산에 있겠죠.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이 인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인사들을 그러니까 승인을 합니다. 그 의결을 합니다. 막 그 심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사 추천 역할을 하는 인사수석 비서관, 그리고 인사 라인이죠. 그리고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그 검증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무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사수석은, 그리고 민정 라인에서는 검증 결과를 이야기하죠. 지금은 검증을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따로 있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 민정 쪽에서, 조국 쪽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들어오는데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맡는 거죠. 그런데 이 회의를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회의를 갑자기 소집을 했습니다. 원포인트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시는 누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소집을 했겠죠. 임종석이 자기가 뭐 이종석 어떻게 안다고 죄송합니다. 이상직을 어떻게 한다고 이상직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을 했겠습니까? 문재인이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소집을 한 거죠. 자, 그것을 이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시가 있었는지, 당연히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환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이제 보이는 것은 다음 차례가 비서실장까지 했으면 다음 차례는 그 윗선이죠. 그 윗선은 딱 한 사람,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사투데이 이 기사는 이재명, 한동훈과 빠른 시일 내 허심탄회한 논의 기대. 자, 갑자기 한동훈이 왜 나오죠? 꼼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날, 오늘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야당 대표 회담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 자, 이 꼼수가 막 숨어 있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들었다.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 진행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전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기대한다. 자, 제가 이게 왜 꼼수가 숨어 있다고 하냐면은 어제 이재명이 대표에 다시 재등극하고 나서 수락 연설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또 영수회담 타령을 하죠.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없다. 자, 의제 제안 없이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을 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 이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은 이재명이 이제 1+1 회담, 1+1 회담 두 번을 제안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 이야기로 영수회담, 한동훈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1+1+2 두 개를 제안을 했죠. 왜 이렇게 떼서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원, 검찰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계속 주장을 했죠. 1+1 회담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나온 반응은 아니야. 영수회담은 저번에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거의 파토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영수회담은 원래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 그것은 과거 이야기야. 영수회담은. 그런 꼭 회담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
그러면은 세 사람이 하는 거죠. 1+2 회담이죠. 1+2 회담 안 하면 안 해. 일리가 있는 말이죠. 뭐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은 그 정치 현장에 있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같이 하고 그 위에 대통령이 같이 해서 여야 대표가 내는 안 같은 것을 대통령이 종합을 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세 명이 모이면은 이재명은 본인의 뜻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달성하기 어중간하죠.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10월에 당장 9월에 구형 나오니까 10월에 1심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단독. 다른 거 필요 없이. 한동훈도 필요 없이. 자,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줘야지 본인이 대통령과 거의 맞짱 뜨는 이런 위상을 가지고, 그 지지층에게도 어필을 하고 사법부에도 시그널을 주고 하는데 한동훈이 끼어들면은, 그게 좀 희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겨우 꼼수를 찾아낸 게 1+1, 1+1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덫을 걸죠. 한동훈하고 사실 이 회담하기 싫은 겁니다. 한동훈하고 하면은 판판에 당할 거니까 덫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상병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당신이 최상병 특검법 뭐 제3자 추천하는 걸로 하자고 했으니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한동훈 쪽에서는 그거는 옛날에 제안을 했어요. 지금 상황 변화가 생겨서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고 민생 가지고 논의하자. 민생. 뭐 금투세 같은 거, 뭐 이런 거 민생을 논의하자. 이런 이제 서로 이제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민생 논의하자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재명은 이렇게 그 고리는 걸어놨는데 이게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만큼 이 본인에게 사법 위기가 있으니까 그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1+1, 1+1 회담을 제안을 했지만은 한동훈 입장에서 여당 대표 입장에서 그래 1+1 하자. 그 대신 민생 가지고 하자. 용산에서는 1+2를 해야지. 무슨 1+1이야. 그거는 또 그전에 막 주장하던 8번, 9번 주장했던 용서회담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가 다시 됐다고 이런저런 뭐 꼼수, 비슷한 노림수를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은 이걸로 마치고 잠시 후에 오늘의 시청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에게는 10월에 삼각 쓰나미가 닥친다. 그리고 이재명은 재등극하자마자 10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황당한 민주당 전당대회 일어난 일, 이상직 뇌물죄 수사, 문재인 특미까지 갔다. 다음 수순은 뭘까? 그것을 전해드리기 전에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제품입니다. 소팔 코사놀 레더. 이 미국산 소팔매트와 독일산 비타민 B를 사용해서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가수 남진 씨도 극찬을 하고 있다. 전립선이 고민이신 남성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지구력, 활력까지 일석삼조. 아투TV 시청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기존 4개월 용량을 구매하면 2개월분을 추가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6개월치 총 180캡슐 12만원 구매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이수 집중 해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재등극하자마자 10월 위기설 확산. 자, 일단은 당분간은 이재명이 정치적 실각을 할 때까지는 정치적 실각, 저는 가을, 이러면 가을, 늦어도 추위 지나고 내년 봄에
실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3년 동안 이재명의 그 혐의들, 그리고 뭐 구속 여부, 구속 바로 문턱까지 갔다가 영장 기각되고 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차고 차서 완전히 다 차가지고 10월 곧 다가옵니다. 아니면은 내년 봄에 끝을 보는데, 그때까지는 10월이든 어쨌든 초단기간에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총선에서 같이 맞붙었다가 이제 다시 이 당의 지휘봉을 두 사람이 잡았죠. 그래서 넉 달 만에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데, 물론 둘의 승부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0월에 이재명을 덮치는 쓰나미가 세 갈래로 몰려오기 때문이죠. 이 세 갈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권발, 그러니까 선거발 쓰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법원발 쓰나미, 하나는 검찰발 쓰나미인데, 자, 먼저 선거발 쓰나미는 지금 큰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10월 달에 이 재보궐선거가 네 군데에서 있습니다. 10월 16일입니다. 재보궐선거는 네 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소규모 선거지만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것이다. 총선 이후에 민심도 많이 변했죠. 어디서 선거가 치러지느냐 하면은 지금 확정된 것이 기초단체장 네 곳입니다. 두 곳의 단체장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인데 여기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겠죠. 그리고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전남 영광, 그리고 곡성군, 여기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미니 총선으로 막 불리면서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가 많은 이제 영향을 미쳤죠. 기초단체장 선거지만은. 그리고 이번 선거는 10월 달에 열립니다. 그 10월 달에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은 10월 16일에 열리는데, 그 무렵에 이재명에 대한 1심이 하나 나옵니다. 선거법이 먼저 나오죠. 10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위정교사는 10월 말에. 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그리고 영광이나 곡성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당끼리 싸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일단 논외로 치면은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여기서는 총력전을 서로 펼치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재명은 1심이 하나 나오는 상황에서 이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묘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0월달에 치러지는 선거 자체가, 재보궐선거 자체가 이재명과 한동훈이 다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 자체가 이재명에게는 하나의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인천은 자기 일종의 텃밭 비슷하죠. 인천 지금 지역구가 인천 계양이죠. 그리고 부산도 본인들이 탈환을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면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뭐 선거 결과와 관련 없이 사법 리스크가 이 턱밑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쓰나미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쓰나미는 법원발 쓰나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심이 10월에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데 이 법원발 쓰나미가 정치권의 쓰나미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김경수의 등장이 있죠.
일단 1심이 10월에 2개가 나오죠. 10월 초에 선거법, 그리고 말쯤에 공직선거법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현재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거기에 대비를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좀 내년 봄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탄핵 정국을 막 지금 조성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추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일단은 내부 성을 단단하게 쌓기 위해서 지도부의 친명 충성파들을 쫙 앉혔습니다. 별 수단을 다 써서 어쨌든 5명 전부 다 자기 신복들로 심어놨죠. 최고위원 5명.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탄탄한 이제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분위기에 당내 친문들도 어정쩡하게 그냥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어차피 공천 때 문재인 쪽에 27명이 지금 살아남아서 전체 170명 중에서 친문은 27명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문재인, 김정숙 수사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두 번 발표를 했는데, 친문 쪽에서 그 사람들이 두 분 다 27명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고민정, 윤건영 이런 사람들이 숨 죽이고 있었죠. 완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들 말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그룹 박용진 비롯해서 박하원 이런 사람들이 초일회라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로 비명계 탈락한 비명 행사한 사람들 모임이죠. 비명 행사 모임입니다. 거기 한 20명 가까이가 지금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시점에 이재명 1심 판결 나오기 직전에. 그런데 지금 27명, 이 친문재인 쪽에 27명도 갑자기 단체 행동을 막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동안은 좀 어정쩡하게 이재명 쪽에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김경수가 등장을 해서 좀 기로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의도에서 감지가 됩니다. 이런 거죠. 이재명 살리기에 우리가 왜 올인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전부 다 공멸할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 따라서 일극체제로 쭉 가다가 이재명이 어느 순간에 확 꺾어지면은 전부 다 같이 무너지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면서 다 끝날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쭉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가 친문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비명 행사를 했던 그 사람들도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김경수가 복권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공멸이 뻔한데, 그 전에 이재명 1심이 나왔을 때 공멸 가능성이 90%가 됐을 때 치자. 누구를? 이재명을 쳐내자. 이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퇴진론 10월에 1심이 나왔을 때 김경수를 위시해서 이재명 퇴진론을 확산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친명이라고 그래도, 친이재명이라고 그래도 좀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천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언 담그고 있는데, 이거 같이 가다가 공멸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이재명의 완전히 충성파 그룹 한 40명 이 빼고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공동 운명체니까 같이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느슨한 친명계들도 있죠. 이 느슨한 친명계가 친문과 같이 공멸의식을 느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쿠데타.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런 정치적 실각이 사법적 단죄보다도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사법적 단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최종 확정이 되니까. 그게 내년 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재명의 정치적 실각은 오히려 더 사법적 단죄보다 빠를 수가 있다. 여기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린 그 일종의 이 상징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제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어제 전당대회에 한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정치 행사가 처음 열렸는데 완전히 잔치였죠. 잔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등극 축제. 이재명 대표 다시 되는 그 축제였죠.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입니다. 김경수가 복권되고 나서 문재인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막 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영상, 축하 영상을 보냈습니다. 평산마을에서 직접 가지는 않고 어제 3.7 올림픽 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영상 축사에 뼈 있는 말들을 막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을 하자.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달라.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민주당 정부를 세워달라. 민주당 정부입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민주당 정부를 세워달라. 그리고 확장. 왜 이재명에게 폐쇄가 됐느냐. 왜 배타적인가. 개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편협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확장은 누가 확장을 한다는 거죠. 민주당 좌파 세력이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편협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게 편협하고 배타적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암수입니다. 암수. 음흠한 공격이죠. 이 대형 화면에서 문재인이 딱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당부가 나오자 이 참석자 당원들의 곳곳에서 막 야유를 보냅니다. 야유를 보내서 시끄럽다. 빨리 끝내라. 완전히 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발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경수가 있다. 그리고 10월 되면은 끝난다. 누구? 이재명. 10월에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영상 축사 안에 막 덫을 놨다. 그렇게 해석이 지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도 뇌물죄, 문재인에 대한 뇌물죄 직접 수사가 바로 턱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뇌물죄가 턱 밑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죠. 이재명이 했던 것처럼 방탄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도 이 문재인도 맡고 있다. 그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9명의 이 형사 3부 부장검사는 한영규고 형사 3부 검사 9명 전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나에게 소환 통보가 왔다. 그리고 스스로 밝혔죠.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보복이다.
막 이게 또 프레임을 갖다 붙였는데 그 소환을 하라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1시 30분.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내일 1시 30분에 임종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불러 조사한다. 말씀드렸지만 참고인 신분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딱 바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죠.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사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말에 청와대 비공식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비공식 인사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인사가 일어나죠. 원포인트 한 명 딱 찍어서 누구?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에 임명하는 것을 의결. 자, 그렇게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이 제가를 하면은 임명되죠. 만약에 인사청문회 대상이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지만 공단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인사위원회에서 땅땅 두드리면은 바로 이재명에게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문재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문재인이 임명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이니까 그때 비공식 즉 그 회의를 원포인트 인사를 위한 회의를 임종석이 소집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문재인은 왜 지시했느냐? 왜 이상직을 뜬금없이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라고 했느냐? 자, 2017년 말에 이게 비공식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2018년에 이 중진공 이사장, 18년 초에 이상직이 바로 중진공 이사장에 바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열어서 이상직을 발탁을 하라고 지시한 문재인과 이상직 사이에 뭔가 밀락이 있겠죠. 내락이 있겠죠. 내 당신 중진공 이사장 시켜줄 테니까 끝까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줬죠. 전주에.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민주당. 그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밀락을 할 때 나중에 2년 있다가 내 또 공천도 줄 테니까 하나 부탁 좀 해. 뭡니까? 내 딸 갑자기 그 태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전직 대통령 딸 부부가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지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은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중진공 이사장 시켜줄 테니까 내 딸 편의를 좀 봐줘. 태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렇게 돼서 중진공 먼저 이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바로 중진공 직원들을 막 동원을 합니다.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가서 거처할 때도 막 중진공 직원들이 알아봐주고 그리고 사위 지금 이제 이혼했죠. 서창호 씨를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무로 취업을 시켜서 월 1,000만 원씩 월급하고 거주비 1,000만 원 이상을 막 줍니다. 그래서 2억 원 플러스 알파 제3자 뇌물죄가 돼 있는 건데 이 서창호 씨는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1억밖에 없죠. 1억밖에 없는데 이제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서 어쨌든 석연찮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민의힘에서 4번이나 고발장을 냈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습니다. 당연하죠. 문재인이 자기 제3자 뇌물죄 걸려는 걸 다 아는데 그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막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작년 9월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막 이걸 들춰내가지고 캐비넷을 꺼내서 수사를 본격화해서 조현옥 그때 그 인사위원회에 그 원포인트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조현옥 인사수석도 소환을 했고, 그다음에 민정라인도 다 소환을 했고, 경호처장까지 소환을 했죠. 주영훈 경호처 직원도 돈거래를 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임종석을 내일 부르는 겁니다. 이미 한 20몇 명, 그냥 비서실장이나 지낸 사람을 그냥 부를 수 없죠. 지금도 임종석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20명 장관, 차관, 수석들 다 해서, 그리고 또 그쪽으로 돈을 보낸 그 의혹이 있는 뭐 청와대 참모들까지, 이렇게 행정관급까지 유송하 양인해서, 양인해서는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소환 통보를 해도 가지도 않아서 그 특활비 다룬 그 양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가 이 태국 쪽으로 갔을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그 한 20몇 명 소환을 해서 조사를 다 해놓고 내일 임종석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임종석 다음은 몸통을 불러야 되겠죠. 몸통은 문재인이죠. 그래서 더구나 이 상황에서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 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웬만한 수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9명의 형사삼부검사가 다 투입이 돼서 웬만한 것은 다 수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임종석을 내일 부른다면은 임종석에게서 최종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임종석이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김정숙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다 했는데, 그럼 비서실장에게 다 덮어 씌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걸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딸인데, 딸 부부인데, 그리고 이것은 특가법상 뇌물죄, 상당히 중한형이죠.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뭐 유기징역은 1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그 사건인데 뭉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두 번째 쓰나미가 지금 그것은 저 쓰나미는 그 이재명에게 불어다 쳤던 쓰나미고, 이것은 이 문재인의 새로운 소환을 앞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도 지금 여러 가지 참고인 수사들을 막 하고 있죠. 참고인들을 막 부르고 있죠. 타지마을도 그렇고, 또 그 샤넬 의상, 그리고 감봉권으로 이 특활비 감봉권을 옷 사는데 사용한 5만 원권으로. 자, 그것도 경찰에서 지금 그 담당 그 옷을 샀던 의상실 관계자를 지금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도 곧 그 소환이, 그러니까 김정숙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한, 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 문재인과 관련한 이 수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도 호시탐탐 이재명의 실각을 노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도 그런데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많이 시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의 그 삼각쓰나미를 하면은 하나는 선거, 재보궐선거, 1심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재보궐선거, 하나는 이 재판이죠. 10월에 1심이 2개가 선고되는 재판, 그 재판이 두 번째 쓰나미고, 세 번째 쓰나미는 바로 검찰발 쓰나미입니다. 검찰발 쓰나미인데, 제가 문재인 부부 소환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부부는 이미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아놨습니다. 소환 통보가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죠.
7월 초에 소환을 하라고 두 사람 다 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를 5개씩 주면서. 그런데 두 사람 다 뭉갰죠. 아예 묵살을 했죠. 그러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그 8.18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끝났죠. 그러면 검찰이 다시 소환을 통보를 해야죠. 뭐 85% 받고 뭐 당대표 됐다고 소환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소환을 하겠죠. 그러면은 세 번째 쓰나면은 검찰발 쓰남인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이 그동안 문재인과 이재명을 일종의 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라집니다. 바람막이가 사라져 버립니다. 방패가 없어지죠. 검찰 수사의 방패가 없어져 버립니다. 9월 15일 날 임기가 끝나죠. 임기가 끝나면은 9월 15일에 지금 곧 인사청문회를 할 심우정 새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9월 15일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원석이 못하도록 막았었던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카드 이것은 당장 이제 소환을 하겠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태 쪼개기 뭐 후원금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큰 수사인데 지금 지체가 되고 있던 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 그것도 역시 성남시장 시절에 그 호텔 신축하면서 한 2천억 원짜리 사업. 거기에 대해서 정진상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또 관여를 해서 특혜를 주고 용도 상영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수사가 아마 이재명에게는 또 다른 치명상이 될 거다. 그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이 수사도 지난번 5월 달에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죠. 그때 강백신 검사, 과거에 대장동 사건을 파헤쳤던 강백신 검사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가면서 이걸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 외에 이 대선 공작 사건도 있죠. 대선 공작 사건도 강백신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파헤치다가 지금 성남지청으로 가서 정자등 수사를 하는데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에 관련자들을 기자들이 소환이 되고 기소가 되고 막 했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기자들이 그것도 그 김만배와 신학님 그 사건 그 가짜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죠. 뭐 최재경 검사장을 그 사칭한 뭐 통화 녹음. 자, 그것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 몸통이 또 이재명이다. 또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에 대해서 최근에 변호사법으로만 하고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계속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그 수사까지 심우정 체제가 들었으면은 9월 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세 번째 10월에 닥칠 이재명이 쓰나면은 검찰발, 심우정 검찰발 쓰나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시청 포인트로 말씀드린 이 부분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 순서가 득표 순으로 보면은 자 5위 이현주, 4위 김병주, 3위 한준호, 2위 전현희, 1위 김민석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어떻게 칭찬해 주느냐에 따라서 막 꼬락가락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일단 결론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개딸들이 이렇게 이 5명을 꼽았나 봤더니 말을 한 수위에 따라서 순서가 다 정해졌습니다. 먼저 5위 이현주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고른 경제 전문가다. 먹산이즘을 구현하고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 별로 큰 감동은 안 주죠.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의 후보가 고른 사람이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대유투쟁, 대정부투쟁을 해 나가겠다. 자, 이런 거, 이 정도 발언에서 이제 5위가 됐습니다. 4위는 발언이 더 세죠. 김병주, 육군 대장이면서 계엄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계엄할 거다. 계엄 음모론을 퍼뜨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말을 해서 개딸들이 또 환호했죠. 그래서 4위에 앉혀줬습니다. 3위 한준호인데 한준호는 그 대선 때 이재명 수행 실장을 해서 거기에 많이 이제 그 개딸들하고 자주 이제 안면이 텄죠. 그리고 뭐 저는 친명이다. 이번 최고위원 출마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다. 이렇게 이 정도 발언을 해서 3등. 자, 2등 전현희 아시다시피 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다.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6위에 계속 머무니까 갑자기 김건희 살인자 이런 극언을 했죠. 극언을 해서 갑자기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7개 그 권역별 투표 중에서 다 끝나고 서울만 남았을 때 이 살인자 발언을 했는데 그 전에 할 걸. 그러면 1등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엉망인 최고위원 경선이라는 거죠. 1등한 김민석 그건 계속 꾸준하게 이재명을 지켜내고 이재명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내가 보자 하겠다. 1년 내에 모든 이재명 집권 준비를 마치겠다. 이재명을 알리고 이재명을 파는 거대한 셀조 부대가 되겠다. 충성도 평가 경선에서 1등을 한 김민석이 1등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8.18에 있었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18에 있었던 일종의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 대한 만행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 보내드린 이 송국건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아투TV 광고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열대야 지금 계속되고 있죠. 폭염도 여전한데 올여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듀라론 냉감 패드 소개해드립니다. 냉감 손재조 듀라론 소재조 만들어서 수분과 땀을 효과적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면이나 나일론 등 다른 섬유보다 열 전도율이 높아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준다. 그리고 아투TV에서는 듀라론 냉감 패드 1+1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싱글 사이즈 쿨매트를 구매하시면 1개가 더 증정되고 추가로 베개피 2개가 증정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오후도 편안하고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